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됐고 국방장관, 정보기관 수장할 것 없이 국가 수뇌부가 전부 징발해버렸죠. 그런데 모두가 혼비백산한 이 전쟁터 한복판으로 가장 먼저 총을 들고 돌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규군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킬 나라가 없습니다. 정식 군대도 유엔 의석도 없죠. 무려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100년 넘게 지도 위에 자기들 땅 한 뼘을 못 가졌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지도자는 처형당하고 민족은 학살당하고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무국적 민족입니다. 인구 4천만 명, 하지만 100년째 무국적자입니다. 강대국에게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결국 학살당하는 그 끔찍한 피해 굴레를 끝없이 반복해온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란 전쟁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국적 민족을 빼놓고는 이 전쟁의 진짜 배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이란으로 돌격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해 복수, 그것도 아니면 무려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그 지독한 꿈 때문일까요? 오늘 저희 도파민 경제의 심리학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전쟁의 진짜 이유를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쿠르드족이라는 이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동에서 네 번째로 덩치가 큰 거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국적 민족이기도 해요. 자그마치 4천만 명이 자기 나라 없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프랑스 영토보다도 넓은 거대한 산악지대, 이른바 쿠르디스탄입니다. 그런데 이 넓고 멀쩡한 땅 위에 남의 나라 국경선이 무려 4개나 폭력적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거대한 한 민족이 4개의 나라로 갈기갈기 찢겨버린 겁니다. 시계를 딱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20년 1차 세계대전 직후 거대했던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을 때죠. 이긴 나라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중동 지도를 자기들 입맛대로 쓱쓱 새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맺은 게 이른바 세브르 조약인데요. 여기엔 쿠르드족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슴이 터질 듯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월 쿠르드족에게도 드디어 자치지요, 즉 너희만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 기적같은 약속, 터키의 국부 아타튀르크가 결사 반대하며 판을 엎어버립니다. 불과 3년 뒤 강대국들은 슬쩍 말을 바꾸고 새 조약을 맺어버리죠. 쿠르드족에게 나라를 주겠다던 그 조항이요, 잉크도 마르기 전에 흔적도 없이 지워졌습니다. 다 잡았던 내 나라를 하루아침에 강탈당한 거예요. 저희 도파민 경제 심리학이 소름 돋게 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집단 정체성의 박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동시에 뒤통수를 맞고 똑같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 지독한 고통과 분노는 세대를 넘어 마치 유전자처럼 후손들의 뼈에 새겨줍니다. 100년 전 강대국들이 테이블 위에서 쓱 그어버린 그 선 하나가 지금 이런 전쟁터에서 기어코 방아쇠를 당기는 원한의 손가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나라 잃어서 억울하다 하고 끝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왜 이들이 하필 이란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며 총구를 겨누는 걸까요? 여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란 전체 인구의 무려 15%가 쿠르드족입니다. 적게 잡아도 1000만 명, 많게는 1500만 명에 달하죠.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원수의 나라 한복판에 갇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과 기름, 딱 그 자체입니다. 이란은 철저한 시아파 국가인 반면 쿠르드족은 대부분 수니파거든요. 흐르는 피도 다르고 믿는 신의 결도 완전히 다릅니다. 내 고향 땅인데 학교에서 자기들 언어인 쿠르드어로는 글자 하나 배울 수가 없어요. 이란에서 가장 척박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변방으로 쫓겨나 숨죽여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란 전체 정치범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쿠르드족이라는 겁니다. 인구는 15%밖에 안 되는데 감옥은 이들이 다 채우고 있는 셈이죠. 자, 철저하게 짓밟힌 이들의 진짜 소름 돋는 피해 역사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시계를 194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강대국들이 이란을 쪼개서 점령하느라 중앙정부가 제대로 휘청거리던 때가 있었어요. 이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지 무함마드라는 지도자가 이란 땅 한복판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바로 쿠르디스탄 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이름만 걸어둔 게 아닙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기들 정부를 세웠어요. 숨어서 쓰던 쿠르드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려 여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수천 년의 핍박 끝에 지도 위에 진짜 내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겨우 11개월짜리 신기루였습니다. 이 신생국가의 치명적인 약점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뒷배에 너무 기대고 있었다는 거였죠. 서방세계가 압박을 가하자 소련은 어떻게 했을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털어버립니다. 안페마기가 사라진 나라는 순식간에 짓밟혔어요. 도끼를 품은 이란 정부군이 밀고 들어왔고 건국을 이끌었던 카지 무함마드와 20여 명의 지도부는 광장 한복판에서 잔혹하게 공개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단 11개월, 그 찬란했던 꿈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저희 도파민 경제 심리학이 이 짧은 11개월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불쌍한 옛날 역사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대한 비극을 외상 후 집단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개인이 끔찍한 사고를 겪어도 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하물며 수백만 명이 동시에 겪은 이 극단적인 처형과 배신의 경험은 아예 그 민족 전체의 판단 회로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쳐버린 겁니다. 그 짧았던 11개월의 기억은 이들의 머릿속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을 꽂아 넣었습니다. 우리도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벅찬 희망, 그리고 강대국을 믿는 순간 뼈저리게 배신당한다는 끔찍한 공포.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감정이 맹렬하게 충돌하며 만들어낸 집단 심리가 정확히 8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을 다시 전쟁터로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흘러 1979년 이란에 그 유명한 이슬람 혁명이 터집니다. 이때 쿠르드족은 목숨을 걸고 혁명군 편에 섰어요. 기존 왕정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도 드디어 자치권이 떨어질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권력을 쥔 호메이니는 그해 8월 쿠르드족을 향해 무려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어제까지 함께 피 흘린 동지들을 향해 이 땅의 악마들이라며 총구를 돌린 거예요. 목숨 걸고 도와준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3년 동안 1만 명 넘게 학살당했고 20만 명이 길거리로 나앉았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채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핏빛 숙청은 자기네 땅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해외로 도망친 쿠르드 지도자들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기억 후 사냥하기 시작한 겁니다. 1989년 오스트리아 빈 이란 정부가 쿠르드 지도자 가셈누에게 이제 그만 피 흘리고 평화 협상을 하자며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에 나타난 건 암살자의 총알이었습니다. 대화하자고 불러내서 무참히 쏴 죽인 거예요. 끔찍한 사냥은 계속됩니다. 그의 뒤를 이은 후임 지도자 역시 3년 뒤 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처참하게 암살당하죠. 당시 독일 법원이 이건 이란 최고 지도부의 직접 명령이다 라고 공식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란이 받은 처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눈을 감아버리면서 쿠르드족은 또 한 번 철저하게 버려진 겁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이란은 아예 선을 훅 넘어버립니다. 이제는 몰래 암살단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남의 나라 땅인 이라크 영토에 대놓고 탄도미사일 7발을 꽂아버린 겁니다. 표적은 다름 아닌 쿠르드 정당의 본부. 하필 핵심 간부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거대한 미사일들이
회의장 지붕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고 18명의 지도부가 피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 미사일을 쏴서 정치인들을 몰살시킨 초유의 사태. 그런데 국제사회 반응이 어땠을까요? 종이 쪼가리 성명서 하나 달랑내고 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멀쩡했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도파민 경제 심리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 심리를 들여다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100년 넘게 배신당하고 짓밟히고 학살당하잖아요. 보통의 인간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아,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아예 저항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에겐 남들이 모르는 무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마하바드의 11개월. 비록 교수대에서 끝났지만 우리도 진짜 나라를 가졌었다는 그 강렬한 11개월의 기억이 이들에게 무기력 대신 학습된 저항이라는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리 짓밟혀도 한번 맛본 그 승리의 기억이 포기 대신 총을 들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죽어가던 저항의 불씨에 폭발적인 기름을 들이부은 진짜 배후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뉴스만 봐서는 이 전쟁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셨죠?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은밀한 축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쿠르드족과 이스라엘이 뒤에서 몰래 맺어온 이 소름 돋는 비밀 동맹. 이거 아시면 진짜 충격받으실 겁니다. 시계를 1950년대로 돌려볼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자마자 사방이 아랍 적국들로 꽉 막혀 숨도 못 쉬고 있었죠. 이때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을 하나 짜냅니다. 이름하여 주변부 독트린. 아주 간단하고 무서운 계산법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아랍놈들, 그 바깥에 있는 비아랍 세력과 몰래 손을 잡자. 철저하게 생존을 위해 계산된 적의 적은 내 친구다 라는 살벌한 논리였습니다. 1959년 쿠르드족 특사와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은밀한 만남. 이게 그 길고 끈적한 동맹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다음 전개는 그야말로 할리우드 첩보 영화입니다. 1960년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들이 험준한 쿠르디스탄 산맥 깊숙이 몰래 잠입합니다. 거기서 쿠르드 전투원들을 직접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이들을 가리켜 페쉬메르가라고 부르는데 쿠르드어로 무려 죽음에 맞서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원은 진심이었습니다. 모사드 준령이 직접 산속에 파견돼 2년 동안 전투를 지휘하고 최신 대전차 무기까지 아낌없이 쥐어줬죠. 쿠르드 지도자는 이스라엘로 날아가 국방장관과 진한 포옹을 나눴고 이스라엘은 쿠르드 땅에 야전 병원을 세워 다친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쿠르드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라크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유대인 2만 명을 이스라엘로 무사히 탈출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중동 한복판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원해준 완벽한 피해 형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잔혹한 국제정치에 영원한 형제란 없었습니다. 1975년 이 모든 서사를 박살내는 최악의 배신이 터집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자기들끼리 화해 협정을 맺자마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쿠르드 지원을 칼같이 끊어버린 거예요. 이때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남긴 피도 눈물도 없는 전설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비밀 공작을 자선 사업과 헷갈리면 안 된다. 해석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널 도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용하고 버린 거다. 쿠르드족은 하루아침에 사지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채널이 짚어볼 아주 슬프고도 소름 돋는 심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뒤통수를 맞으면 다시는 그쪽 쳐다도 안 봐야 맞잖아요. 그런데 쿠르드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리학에선 이걸 인지 부조화의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또 배신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썩은 동아줄을 잡아야만 할 때 인간의 뇌는 살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냐,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살기 위해 거짓 희망을 만들어내야 했던 가장 비참한 생존 본능입니다. 2017년
이라크 쿠르디스탄이 독립을 하겠다며 국민투표를 열었을 때입니다. 전 세계가 눈치를 보며 외면할 때 거의 유일하게 공개 지지를 선언해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철저히 배신당하면서도 살기 위해 서로의 손을 꽉 잡아야만 했던 이 지독한 동맹, 이 기형적인 구조를 아셔야만 지금 쏟아지는 전쟁 뉴스의 진짜 배우가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터진 이 전쟁,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완벽하게 판이 짜여 있었거든요. 시계를 2022년 9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억눌린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건이 터집니다. 마흐사 아미니라는 22살의 쿠르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경찰에게 끌려갔다가 처참한 죽음으로 돌아온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진짜 쿠르드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 놀랍게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쿠르드어 이름을 아예 못쓰게 막아버려서 공식 기록에는 원치도 않던 페르시아어 이름만 올라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까지 내 진짜 이름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겁니다. 이 억울한 죽음이 거대한 시위를 폭발시킵니다. 그때 전 세계를 울렸던 구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진, 지안, 아자디 여성, 생명, 자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호, 이란 정부가 그토록 짓밟았던 바로 그 쿠르드어입니다. 탄압받던 변방의 언어가 이란 8천만 국민 전체의 분노를 대변하게 된 거죠. 이란 정부의 대응은 끔찍했습니다. 551명을 길거리에서 살해하며 시위를 짓밟았고 보복하듯 쿠르드 기지에 또 미사일을 퍼부었죠. 분노는 여기서 꺼지지 않습니다. 시계바늘이 2025년 말로 향하며 이란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자 전국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동이 터집니다. 2026년 1월 이란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또다시 수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이때도 총대 메고 가장 먼저 일어선 건 쿠르드였고 가장 잔인하게 도륙당한 것도 쿠르드였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이 흐름 속에서 마침내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날짜는 2026년 2월 22일, 바로 이번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정확히 6일 전입니다. 이념이 달라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던 쿠르드 반대파 5개 정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뭉칩니다. 무려 8개월간의 피말리는 물밑 협상 끝에 아예 합동 군사사령부까지 창설해버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터지기 딱 6일 전에 원수들이 갑자기 총을 합치고 사령부를 차렸다?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곧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거라는 걸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직전 이 6일의 기적을 만들어낸 진짜 설계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모사드였습니다. 여기에 나중엔 미국 CIA까지 은밀히 가세했죠. 이미 전쟁이 터지기 수개월 전부터 이란 서부 국경을 넘어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무기로 수천 명의 쿠르드 전투원들이 출전 준비를 끝마쳤어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총만 쥐어준 게 아닙니다.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약속을 던졌어요. 이번에 이란 정권 무너뜨리면 너희 쿠르드 자치국가 세우는 거 우리가 확실히 지지해줄게. 자, 여기서 저희 도파민 경제 심리학이 포착한 아주 슬프고도 무서운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자신이 미치도록 간절히 원하던 결과가 마침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하면 오직 그 희망을 뒷받침하는 신호만 쏙쏙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너희 또 배신당할 수 있어 라는 경고 사이렌은 뇌에서 자동으로 차단해버리죠. 쿠르드족의 눈에 이번 전쟁은 무려 80년 만에 찾아온 내 나라를 세울 단 한 번의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벅찬 기대감이 너무 거대했기에 또다시 쓰다 버려질 수 있다는 차가운 경고음은 아예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침내 3월 2일 자정, 쿠르드족의 실제 지상작전이 개시됐다는 속보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쿠르드 전투원들이 이란 국경을 넘어 진격했고 당황한 이란군은 뒤로 물러서며 급하게 방어진지를 치기 시작했죠. 모든 게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판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가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라, 바로 터키예요. 터키 안에도 무려 1,500만 명의 쿠르드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정부는 자국내 쿠르드 반군과 무려 40년 동안 사망자만 5만 명이 넘는 피 튀기는 내전을 벌여왔어요. 그런데 진짜 꼬여버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무기를 쥐어주며 앞장세운 이란의 쿠르드 부대가 사실상 터키가 그토록 혐오하는 반군의 이란 지부 격이라는 거예요. 터키 입장에선 기가 막힌 노릇이죠. 미국아, 네가 이란 잡겠다고 내 철천지 원수를 다시 무장시켜? 그래서 터키 고위 관리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해버립니다. 상황 더 꼬이면 우리는 이란 정보기관이랑 손잡고 쿠르드족을 막아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미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터키가 미국의 철천지 원수인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이 밀어주는 쿠르드족을 때려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쿠르드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영원할 것 같던 동맹과 적의 구분이 완벽하게 뒤죽박죽 꼬여버린 거예요. 터키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이번에도 판을 짠 미국 그 자체입니다. 이미 전적이 화려하죠. 1975년에 하루아침에 손을 떼며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더니 2019년엔 또 어땠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전격 철수를 결정하면서 IS를 상대로 미국과 함께 피 흘려 싸웠던 쿠르드 전사들을 터키의 포격 앞에 고기방패처럼 던져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트럼프가 지금 다시 쿠르드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가 특정 세력을 무장시키는 게 목표는 아니다 라며 선을 긋고, 백악관은 트럼프가 쿠르드를 지원한다고 결정한 적 없다며 발을 빼기 바쁘죠. 앞에서는 총을 쥐어주며 진격하라 부추기고, 뒤에서는 난 모르는 일이다 라며 테러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조차 쿠르드 연합을 향해 나라 쪼개려는 분리주의자들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같은 편이어야 할 이란 반대파 안에서도 이미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 도파민 경제 심리학은 여기서 가장 처절한 심리적 상패를 포착합니다. 바로 손실 회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미 100년 넘게 모든 것을 빼앗겨온 민족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절벽 끝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합리적인 계산이 멈춥니다. 오직 본능적인 생존 도박만 남죠. 본래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슬픔에 2배나 더 민감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겐 이 공식조차 통하지 않아요.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법이니까요. 그 도끼서린 심리 엔진이 지금 쿠르드족을 지옥 같은 전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도박은 이미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무섭게 번져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기름의 72%가 바로 저 중동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폭 33km밖에 안 되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죠. 이란 해안에서 로켓포 한 발만 쏴도 바로 닿는 그야말로 외통수 같은 거리입니다. JP 모건은 경고합니다. 이 길이 막히면 유가는 130달러까지 폭등할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숫자는 피부에 잘 안 와닿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장 매일 아침 출근길 주유소 전광판에 리터당 2,500원이 찍히는 겁니다.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 단골 백반집 가격이 15,000원으로 올라있고, 마트 장바구니 영수증은 지난달보다 몇만 원이 더 찍혀 나오죠. 택배비, 전기료, 아파트 관리비, 내 통장에서 나가는 모든 고지서의 숫자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할 겁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끔찍한 구조. 중동의 전쟁은 지금 당신의 식탁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안전한 달러로 몰리죠. 달러 값이 치솟으면 우리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고, 우리가 사오는 석유와 밀가루, 반도체 장비까지 가격이 미친 듯이 뜁니다. 기름값이 오르는데 환율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물가 폭탄의 이중구조입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던 그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중동의 총성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매 지갑을 털어가는 현실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쿠르드족에겐 80년 만의 기적일 수도, 아니면 또 한 번의 처참한 배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1975년에도 2019년에도 그들은 벌해졌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총을 들고 산맥으로 향합니다. 80년 전 광장에서 교수형당했던 그들의 할아버지가 꾸었던 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기회를 잡았다고 믿는다. 이 한마디엔 80년치 분노와 희망이 서려 있습니다. 도파민 경제 심리학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집단 트라우마가 만든 이 도끼 어린 저항이 강대국의 냉혹한 계산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뒤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름 돋는 계산법. 다음 영상에서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